근데 이 난산이라는 동네가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민도 잘 몰라요, 이 동네를. 네. 그리고 사실 로망이 크게 없어요. 이게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제주도에 왔잖아요.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예. 저희 세미나에도 와주셨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는 거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음식의 사진이라든지 네. 이게 너무 돋보여서 네. 제가 꼭 한번 와봐야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이 예전에는 이 요식업을 안 하셨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전혀 하신 안 지가 얼마 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월수로 한 1년 하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이렇게 둥지를 트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제주도로 오기 전에 5년 정도 세계여행을 하면서 사진 찍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왜 요식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5년 정도 하니까 조금 지겹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파리 에펠탑이 봤는데 그냥 돈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마음이. 네. 그럼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제가 못 살겠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도시 안에서 막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누가 제주도에서 장사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내려왔었어요. 지금 이 공간 말고 동업.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식당 난살리 다방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이제 동업으로 제주도 처음에 내려왔고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너무 튀고 이러니까 좀 안 맞아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가 이거 올려놓은 글을 본 거죠. 근데 이 난산이라는 동네가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민도 잘 몰라요, 이 동네를. 네. 처음에는 사실 뭐 카페를 할 공간보다는 제가 뭔가 몰두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스튜디오를 혼자서 이 완전 동떨어진 데서 하다 보니까 저 말고는 여기를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맞은편에 있는 난산이 식당이라는 코스 요리집을 제가 아는 동생을 꼬셔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거 공사하는 거랑 또 도와줄 테니까 네가 여기 와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까 코스 요리집 앞에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지금 브런치 카페가 됐죠. 근데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만 쫙 들어봐도 네. 대표님 성향이 굉장히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신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하게 됐고 사진만 했다고 해서 사진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싫어서 계속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런치 카페 하시죠, 스튜디오 운영하시죠, 네, 맞습니다. 또 숙소 숙소. 어떻게 보면 이 제주도에서 창업하시는 네.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 엄청 많아졌죠. 예, 그렇게 좀 많은 분들 중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으셨고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든지 어떤 키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애초에 제가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곳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오게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그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여기 꼭 오게 했으면 좋겠다. 돈을 일단 버렸네요. 사실 뭐 지금도 돈을 벌고는 있지만 애초에 초점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은 사실은 좀 아니긴 했어요. 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말이라고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이런 형태의 저는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네. 진짜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근데 사실 아직 뭐 성공했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가게고 매출도 좀 적긴 한데 계속 진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곡선의 끝을 제가 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계시는 공간은 평수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지금 저기는 21평이고 제가 거기서 카페로 활용하는 공간은 16평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4인 테이블 4개에 3인 테이블 2개. 그러면 이런 완전 어떤 시골에 아무리 네. 제주도지만 이런 진짜 사이드에다가 네. 둥지를 트시고 손님을 처음에 오게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쵸. 처음에 어떻게 첫 손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진짜 거짓말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렸어요. 계약했다, 보러 다닌다, 이런 거 봤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 7월에 여기를 계약해서 4개월 동안 공사했어요. 대표님은 진짜 그렇게 꾸준히 하셨더니 지금 팔로워도 엄청 나시죠? 지금 개인 팔로워가 2만이고 제가 상업 계정 다 3천 이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처음 열 때 제가 오픈식을 한다고 올렸어요. 그게 11월 9일이었는데 그때 102명 왔어요, 저 공간은.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제주도에서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좀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장사를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아, 네, 진짜요? 따로 DM 주시고 오시면 제가 뭐 1시간이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정말요? 일단 부동산은 부지런히 좀 많이 다니시면 좋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저런 창고 공간은 요즘 잘 없거든요. 이렇게 저런 창고가 있으면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계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해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건물이 다 망가지고 빌린 사람도 책임이 없으니까 나갈 때 그냥 놔두고 나가버리고 뭐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창고 빌려주면 내 창고
뭐 망한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이제 여기 사람의 룰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좀 계속 합의점을 찾으려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뭐 겐당이라 그러죠. 예, 텃세 부린다고 하는 그런 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지키지 않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조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뭐 이거는 사실 다른 상권 분석할 때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제주도 오고 싶어 하면 좀 여행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 온다 생각하고 3일씩 와서 네가 진짜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고 좋은 카페도 많이 하고 부동산도 제대로 한 번씩 이렇게 저녁에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 컨택 해놓고 주말에 다 임장하고 하면 되니까. 그럼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긴 호흡을 좀 가지면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육지의 상가 계약이랑 조금 다르게 막 5년씩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롱텀으로 계약을 해야지 피해를 덜 보죠. 처음에 자기가 이제 좀 안 될 거를 좀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2년씩 계약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실수로 너무 잘 돼버리면 2년 뒤에 100% 쫓겨나거든요. 그 2년 뒤에 자기가 팔더라도 저는 무조건 롱텀으로. 뼈를 묻을 생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죠. 내려오기 조금 힘들 수 있다. 사실 치열한 거는 어느 도시에 가도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로망이 크게 없어요. 이렇게 꼭 해주고 싶어요. 똑같아. 제가 봤을 땐 다 치열해요. 마케팅도 치열하게 다 하고 잘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걸 많이 느꼈는데 육지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온라인 마케팅 다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시작해요. 그리고 업체에다가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는 돈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만약에 다 마케팅을 하는 곳이라면 근데 덜 쓸 수 있는 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미나 갔을 때 제가 첫 질문이 그 마케팅을 권프로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바로 또 실행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바꾸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거라도 해야죠. 가르쳐 준 건데 안 하면 계속 도태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브런치 먹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주도에 와서 먹은 브런치 중에서 비주얼이 진짜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맛도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 사실 요리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요리 전공이 아니신데 이런 브런치 카페 요식업을 하시면서 퀄리티 있고 비주얼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 뭐 백종원 대표님이나 이런 요리 유튜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리의 평균 이상은 다 한다고 전 봐요. 분명히 그 윗단계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요리를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진짜 요리사라는 사람들한테 직접 컨택을 하든 아니면 뭐 지인한테 도움을 받든 해서 저는 그 한 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적인 거 빼고 맛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할 때 만약에 8천만 원 쓴다. 그 중에 저는 1,000만 원 정도는 요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도와주는 친구가 확실히 있었어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을 제가 도와주면서 내가 한 달을 너한테 공사를 할 때 도와줄 테니 요리라는 종목을 언젠가 하게 된다면 꼭 네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제 매장을 들어가서 브런치를 먹고 나오는 순간까지 대표님의 진짜 그 세심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예약자한테 주는 뭐 편지라든지 티켓이라든지 설문지 할 수 있는 QR코드라든지 이것저것 진짜 매장에 정말 곳곳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알고 하셨는지. QR코드는 솔직히 유튜브 보고 했어요. 호응은 사실 조금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솔직한 리뷰를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엽서나 이런 걸 주는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제 원래 직업이 사진 작가니까 사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스토리에 제가 1년 동안 찍은 사진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게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잘 안 되는 게 대표님 매장에 저는 가기 전에 대표님 매장의 스토리를 다 알고 가다 보니까 친근하고 맛있고 정겹고 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던 가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기죠. 그래서 대표님이 모든 어떤 스토리텔링을 잘 짜 놓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 좀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 하는 거에 궤도만 오르면 되게 쉬워져요. 저는 그 계정당 1,000만 원씩 벌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서 가르쳐주면 못하겠대. 그러면 1,000만 원 포기하는 거라고 제가 그냥.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외식업 사장님도 다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으신 사장님들은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로 딱 잡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좀 좋은지 그냥 전체적인 방향 조언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업 계정이면 상업 계정과 개인 계정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라는 식당에 계정을 들어갔는데 그 사장 얼굴이 자꾸 막 나와. 나는 그 A라는 그 계정의 정보를 알고 싶어 간 건데 그럼 분리를 먼저 하고 근데 확실한 건 그 사장의 이야기가 있는 계정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제 리코리아라는 계정이 그런 계정이거든요. 거기는 잘 보면 가게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여행 이야기,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2년 이야기, 요리 연구하는 정도까지만 매출이 좀 떨어지면 필살기처럼 한 번씩 이렇게 앞광고처럼 쓰지만 그거를 제가 주구장창 제 걸 올리진 않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피로도가 계속 쌓여서 팔로워들이 다 이탈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더 첨언해주고 싶으면 사진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엄청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뭐 클래스 뭐 101이라도 아니면
아니면 스마트폰 촬영 기술 같은 진짜 거. 그런 거 원데이 클래스라서 가서 그게 엄청 도움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전국에 계신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번 창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경기가 뭐 엄청 좋다고는 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잘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도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다들 너무 힘드시고 이런 또 힘든 과정 속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주도 오시는 게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시간을 좀 맞춰서 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와, 진짜 힘든 일인데 이거는. 뭐 갑자기 막 100명이 100명 오진 않겠죠? 아, 그렇게 오진 않을 텐데. 사실 제주도가 너무 좋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진짜 갑자기 제안 받아가지고 서빙 엄청 열심히 하시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아.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